아들이 월급 400만 원 받는다고 의료급여 탈락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인 소득은 기초연금 40만 원이 전부인데 따로 사는 자녀 소득 때문에 병원비 지원이 끊긴 거죠. 그런데 2026년 이 기준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자녀 소득이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정확한 기준은 뭔지, 그리고 이미 탈락하신 분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어드릴게요.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에게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2만 5,695원, 2인 가구는 167만 9,717원 이하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달리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요. 부양의무자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까지 포함하는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의료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 소득이 정확히 얼마를 넘어야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될까요? 이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히 자녀 월급이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함께 따져서 계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양 능력 판정에는 두 개의 기준 금액이 쓰입니다.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고 B는 부양 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려면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 가구의 소득이 자기 가구 기준 중위소득보다 적으면 부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따지는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A와 B를 합한 금액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라는 건 자녀의 실제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여러 항목을 빼준 뒤의 금액이에요. 자녀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를 빼주고요. 초등학생 자녀 한 명당 월 19만 5천 원, 중학생은 20만 5천 원, 고등학생은 23만 1천 원이 차감됩니다. 대학생 학비도 영수증을 내면 빼줘요.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면 그것도 차감 대상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 원까지 빼줍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의 75%도 차감되고요. 이 차감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자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약간 넘더라도 부양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한번 따져볼게요. 62세 박정수 씨,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로 월 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아들 가구는 4인 가구로 아들 월급이 세전 500만 원이에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49만 원입니다. 아들 가구의 실제 소득 500만 원에서 고등학생 교육비 23만 1천 원, 월세 40만 원 중 공제상한 38만 1천 원과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75%까지 차감하면 판정 소득액은 649만 원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경우 부양 능력 없음에 해당되어 박정수 씨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차감 항목은 자녀 쪽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반영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주기는 하지만 직접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월세 계좌이체 내역, 의료비 영수증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면제돼요.
그리고 2026년부터 달라진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6년간 유지되어 온 간주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간주부양비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보내지 않더라도 보낸 것으로 간주해서 수급권자의 소득에 더하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나머지의 10%를 부모 소득으로 잡았던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소득이 월 93만 원이었는데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 일부인 10만 원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져서 소득 인정액이 1,003만 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선정 기준 102만 5,250원을 넘어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거죠. 2026년부터는 이 간주부양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93만 원 그대로 인정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혼이나 가정폭력, 악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보고서만으로도 부양 의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행방불명의로 경찰서에 신고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해외 이주자이거나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간주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거나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한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안 됐던 분도 지금은 될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의료급여는 여전히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하지만 부양 능적 판정 소득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각종 차감 항목을 뺀 금액이고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면제됩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간주부양비까지 폐지되었으니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아프면서도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병원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도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니까요. 새로운 복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소담이었습니다.